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나강해. 남편 진지양과 친정엄마와 셋이서 엄마의 환갑 축하를 위해 한 음식점을 예약했을 때의 일이다. 고딩 때 친구 남편이 하는 일식집에 가기로 했고 거긴 처음이라 우리 셋은 잔뜩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우리는 최악의 폭탄을 맞고 말았다. 일식집에 들어가자 사장이 직접 나왔고 예약 확인을 위해 이름을 말하자 순간 풋 하고 혼자 웃는 것 같이 보였다. 그 모습이 꼭 우리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오늘같이 좋은 날 불필요한 마찰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내가 착각한 거려니 하고 넘어갔다. 하지만 사장은 그 후로도 우리를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제 아내하고 친구시죠?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중졸인 남자랑 결혼한 용감한 분이라던데. 그렇다면 옆에 계신 분이 소문으로만 듣던 중졸 남편이시겠네요. 라고 하더니 웃겨 죽겠는데 간신히 참는 얼굴로 남편을 봤다. 저기요, 아까부터 계속 뭐 하시는 거예요? 실례란 거 모르세요? 라고 내가 화를 내자 남편이 됐어, 상대 안 하면 그만이야 라면서 나를 말렸다. 그러자 사장은 상대 안 하면 그만이란 말에 기분이 상했는지 한층 더 심한 말을 쏟아냈다. 우리 가게 수준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긴 중졸자가 올 곳이 아닙니다. 저희 일식집은 고급 음식점이거든요. 환갑 축하 모임이라면서요? 지금이라도 신분에 맞는 집으로 가시는 게, 나가시면 바로 패밀리 레스토랑이 나오는데 거기면 딱이지 않겠어요? 라는 말을 웃으면서 하는 사장. 그때까지 듣고 있던 엄마가 드디어 폭발했고, 이런 덜된 인간이 사장인 집에서 만든 음식에 맛이나 있겠니? 그만 나가자! 라고 나가자고 하셨다. 그러자 사장이 제가 인간이 덜 됐다는 겁니까 지금? 중졸짜리 남자한테 딸을 시집 보낸 사람도 제대로 된 것 같진 않네요. 라면서 이번에는 엄마한테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평소엔 늘 온화한 엄마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분노로 차오르고 있다는 게 표정에서부터 느껴졌다. 남편의 학력이 중졸인 건 맞지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 남편이 중3일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충격으로 고교 입시 시험을 못 봐서 진학을 못하게 된 거였다. 그 후 남편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살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남편은 그때부터 양조장에서 배달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며 자기 앞가림을 했다. 그런 사정을 모두 알고 있는 나로서는 남편의 학력을 두고 비웃는 사장에게 강한 분노를 느꼈다. 엄마도 나와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가게에서 나오려는데 사장이 안녕히 가시고 다신 오지 마세요. 우리 가게 수준이 절하되면 곤란하니까 라고 쏘아댔다. 그러자 엄마가 뒤돌아보면서 그러죠. 당신 가게하고의 거래는 끝입니다. 라고 경고한 후 미련 없이 거기서 나왔다. 환갑 축하는 그 근처 초밥집에서 최고급 초밥을 시켜서 배부르게 잘 먹는 걸로 대신했고 엄마도 기분이 풀린 모습이었다. 그 사장의 태도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됐지만 계속 그 문제를 자꾸 늘어져봐야 특별한 날을 완전히 망치게 되기 때문에 우선 접어두기로 했다. 다음날 출근을 하자 먼저 온 엄마가 엄청 화를 내면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우리 집은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오는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양조장의 대표는 아빠가 맡고 있었다. 엄마도 남편도 양조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장차 남편이 후계자가 될 예정이었다. 나는 바쁠 때만 일을 거들고 있는데 엄마가 출근해서 저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다. 전화통화를 끝낸 후 양조장 입구에 한 남자가 급한 볼일이 있는 것처럼 뛰어오는 게 보였다. 누군가 했더니 어제 봤던 일식집 사장이었다. 깜짝 놀라서 무슨 일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자 여기 회장님 좀 뵙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있을 때 엄마가 나왔다. 그만 가세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낯짝이니까 라면서 사장을 돌려보내려고 하셨다. 그러자 사장은 어제와는 딴판으로 변해서 허리를 바싹 낮추더니 어제는 제가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사죄드립니다 라며 울먹거리면서 정중한 태도로 사과를 냈다. 됐으니까 가라는 말 안 들려요? 라고 격분한 엄마. 하지만 사장은 그 자리에서 꿈쩍도 안 했고 입구에서 옥신각신이 벌어지자
소란을 듣고 아빠가 사무실에서 나오셨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무슨 일이야? 라고 이번엔 아빠가 화를 내자 창백해진 얼굴로 사장이 회장님, 제가 어제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말씀은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더니 무릎을 꿇었다. 그제야 나는 이 상황이 뭔지 파악했다. 그러니까 우리 양조장에서 만든 귀중한 소주를 이 사장이 하는 일식집에도 납품을 했던 모양이다. 우리 양조장의 소주는 희소 가치가 높아서 고가에 납품되고 있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이 지역에 있는 고급 음식점, 일식집과 거래를 하고 있었다. 어제 그 일식집에 다녀온 후 엄마가 아빠한테 수모를 당했던 얘기를 했고 아빠는 그 가게 이름을 엄마한테 물어봐서 거래처 명단에 있는지 살펴본 후 명단에서 발견, 같은 이름의 가게와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격분한 아빠가 당장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 바로 연락을 넣었대. 그러자 사장이 끈질기게 전화를 걸어와서는 사정을 했는데 엄마는 절대 사과를 받지 않았고 전화를 끊었대. 그러자 양조장까지 찾아온 거였대. 사장은 실은 여기 술을 메뉴에 올린 뒤로 손님도 늘고 매상도 껑충 뛰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전도 많이 했는데 갑자기 메뉴에서 빠지면 매출이 라면서 울고불고 기고 난리 부르스였대. 그러자 보다 못한 아빠가 당신이 중졸이라고 비웃었던 우리 사위가 이 양조장 차기 대표야.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을 고작 학력에 빗대서 차별하는 당신 같은 사람이 경영하는 가게엔 우리 술 못 팔아요. 절대로. 라고 훈계하듯 말씀하셨대. 이쯤 했으면 포기하고 돌아가려니 했는데 사장은 회장님이 거래를 계속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진 전 여기서 절대 못 갑니다. 라면서 입구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대. 마치 땡깡 부리는 어린애 같은 태도에 그 꼴을 보고 있던 우리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대. 그냥 무시하고 우린 우리 할 일을 계속했는데 오후가 되도록 사장은 입구에 계속 죽치고 있었대. 할 수 없이 사장 부인인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사정을 얘기하자 잠시 후 양조장으로 남편을 데리러 왔대. 친구는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했대. 남편의 학력이 중졸이란 걸 말한 사람은 바로 친구였고 그래서 사과의 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내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나는 네 남편을 무시한 적 없어. 난 그저 중졸인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으면 양조장을 물려받을까 대단하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뿐이야. 그런데 그걸 내 남편이 그만 라면서 자기 남편을 노려봤대. 몇 번이나 거듭 사과한 후 친구는 자기 남편을 끌고 양조장에서 물러갔대. 문제의 일식집과 끝끝내 거래 중단을 관철시키자 사장도 포기했는지 더 이상 전화를 걸어오는 일은 없어졌대. 나중에 들은 바로는 우리 양조장 술을 입하했다고 엄청 선전을 해놓은 뒤라 술 때문에 일식집을 찾은 고객들의 항의가 거셌고 신용에 큰 금이 갔대. 그 중에는 귀한 술을 입하했다고 선전을 할 땐 언제고 손님을 속인 거 아니냐, 용서 못한다 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그 결과 악플에 시달리고 평판이 떨어지면서 손님도 줄고 적자 운영에 시달리게 됐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다른 곳에서도 문제가 터져나왔는데 우리 가족을 모욕하고 식당 운영에도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 가정의 평화가 깨졌대. 친구는 나한테 나 이혼하기로 했어. 그때 일은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그렇지만 나랑은 계속 친구로 지내줬으면 라는 연락이 왔고 우리 사이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일식집 메뉴 결정을 친구한테 맡겨왔었다는데 이혼하면서 경영은 한층 더 타격을 입었고 도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사장은 거액의 빚을 지게 됐다고 한다. 한참 후 친구를 만나서 근황을 물어보자 빚더미에 올라앉은 남편한테 얄짤없이 양육비를 받아내고 있다면서 냉정하게 말했다. 몇 년 후 아빠가 양조장을 남편한테 물려줬고 남편이 사장이 된 후 엄마도 은퇴하고 두 분은 노후를 편안히 보내고 계신다. 젊었을 때부터 양조장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해오신 두 분은 퇴직한 후 오붓하게 두 분이서 여행을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 대신 지금은 우리 부부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됐지만 남편은 이 일이 자기한테는 삶의 이유라며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도 남편을 도와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중졸이라고 무시했을 때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누가 뭐라고 하든 당당하게 중졸인데 뭐야? 라고 되물어줄 걸 그랬단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학력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남편은 아주 유능하기 때문이다. 그때 남편이 당사자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건 현재의 자기 모습에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자 남편이 정말 자존감 높고 멋있는 사람으로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